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자, 함께 배우기 오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파트 4.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참 4분기 하고 있으니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실적 좋은 기업들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기업들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 이런 것도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는 시간은 5월 4일 날 볼 것 같고 저는 5월 2일 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4분기 실적. 제가 저번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원래 지난주에 다 끝나려고 그랬는데 자, 첫 번째가 펌텍코리아 용기를 제가 좀 재밌게 적어봤어요. 제목은. 근데 화장품 용기예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용기를 만들고 이런 용기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프리몰드형으로 만드는데 디자인을 이렇게 미리 다 뽑아놔요. 이렇게 용기 튜브형, 병형, 펌프형으로. 커스텀은 뭐냐면 맞춤형으로 해줘요. 저기서 원하는 대로 맞춤형인데 당연히 비싸겠죠. 그렇지만 프리몰드는 가격이 조금 더 싸겠죠. 대신에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화장품 이제 브랜드 회사가 오면 이제 주죠. 이제 대량 수주를 하겠죠. 이거 우리 쓸게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디자인만 입히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병에다.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도 훨씬 낫죠. 신제품을 만들었을 때 맞춤형,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맞춤형으로 저 용기까지도 아주 예쁘게 해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리스크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저런 이제 일반적인 용기에다 디자인만 입히면 비용도 좀 적게 드니까 인디 브랜드들은 어쨌든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프리몰드 미리 다 만들어진 그 형태의 용기에다가 화장품 디자인만 좀 입혀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인디 브랜드 시대에 이게 잘 맞고 펌텍코리아가 이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았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고 인디 대형사 요즘 제약사도 막 화장품 만드니까. 그리고 올해 9월인가요? 9월이나 10월경에 사공장 가동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 이익 폭발합니다. 그죠? 네. 자회사 부국 TNC가 참 이것도 대단한 기업이 좀 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런 튜브 있죠. 화장품 중에 약 같은 것도 짜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연고 같은 거. 저거 이제 튜브라고 하는데 매출이 21.9% 성장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65.9%. 이런 튜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못 만든대요. 너무 극한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태평양 위 100도에 이런 컨테이너 안에 엄청 뜨겁잖아요. 거기서 저 튜브가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만듭니다. 알루미늄 튜브인데 엄청난 고열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대요. 완전 3D 업종이라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기피한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부국 TNC의 강점이 이 알루미늄 튜브 공장에 일하는 직원들이 옛날부터 젊은 시절부터 지금 가정 꾸리고 이렇게 될 때까지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충성도가 되게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단가가 하나에 평균 260원밖에 안 하니까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저 단가 260원짜리 하려고 어렵게 공장 만들고 인력 투입하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진입 장벽이 생겨버렸어요. 요거를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텍코리아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풀무원도 실적이 좋았죠. 이제 이거는 제가 잘못 썼습니다. 메리츠가 아니죠. 요거는 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빼야죠. 그래서 이제 풀무원 원래 풀무원의 핵심 그거 중에 하나가 도대체 미국에서 언제 돈 벌 거냐. 두부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드디어 돈 벌었어요. 4분기에 드디어 흑자잖아. 미국이. 일회성이 아니랍니다. 미국에서는 두부를 토프라고 부르는데 이 토프 브랜드가 1위입니다. 그냥 미국에서. 풀무원이 1위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올해 증설하고 그 다음 미국의 현지 공장도 있으니까 관세 영향도 없죠. 중국, 일본에서는 두부바라고 있대요. 네. 한번 저도 이제 나중에 일본 가면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국, 일본 법인도 이제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두부는 어쨌든 건강식이고 구조적이죠. 영업이익 폭발하죠. 근데 단점이 부채가 많아요. 이게 최대 단점이에요. 이거를 이제 얼마나 부채를 줄이느냐가 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숨겨진 히든카드가 식자재 유통도 해요. 풀무원이 해요. 식자재 이런 단체급식 있죠. 여기에 공급합니다. 군부대,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는 제 인천공항 라운지 있잖아요. 거기도 담당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익률이 지금 급격히 올라오고 있고 수주도 잘 되고 있고 휴게소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그리고 요게 두부바래요. 두부바. 저거 그냥 이렇게 까서 먹는 거예요. 예, 식사 대용으로. 요것도 이제 숨겨진 카드고. 세 번째가 이제 시프터, 이제 게임사인데, 아무튼 실적은 예상을 소폭 상회했고요. 다만 이제 이 니케란 게임이 있어요. 승리의 여신 니케. 요 게임이 이제 서브컬처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 기반이고, 그걸 통해서 게임을 만든 건데, 저게 다양한 이제 IP를 활용해서 콜라보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작년에 좀 성과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사용자 수는 계속 늘고 있고, 드디어 이제 올해 5월 22일이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가 중국에 나와요. 텐센트 역사상 지금 가장 많은 예약자를 모집했대요. 사전 예약하고 있는데 700만이 넘었고 1000만까지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은 높은데, 근데 그런데도 흥행 못하면 주가 빠져버리겠지만 이게 참 어렵죠, 게임주가. 네, 아무튼 5월 22일 이 승리의 여신 니케가 중국에 출시되고 기대만큼의 이제 매출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이게 실패하면 참 돌이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분간 신작이 없어요. 예, 근데 이런 류의 게임들은 인기가 많은 편인데, 아무튼 흥행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백산인데, 백산은 이 합성피혁, 저 신발 있죠, 운동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뭐죠, 자동차 시트, 이런 데 들어가는 합성피혁을 만들고, 주 고객사가 나이키나 아디다스인데 4분기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관세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뭐라고 잡냐면, 야, 관세 부담 있지? 그래도 내겐 주주환원 있잖아. 나만 믿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고 주주환원 정말 잘해요. 완전 맛집. 옛날에 한미반도체랑 똑같아요. 주주환원 맛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창립 이후 현재까지 678만 주 소각했어요. 주식수의 31.9를 날려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기업은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 실적을 떠나서. 물론 실적도 좋아요. 밑에 보시면 이익 이렇게 나는 거 보세요. 매출. 실적 좋죠. 주주환원 잘하죠. 이런 기업들은 많이 알려드려야 돼요. 알려서 칭찬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은 많이 안 줘요. 근데 대신에 자사주 매입 소각 많이 해요. 앞으로 2년 동안 올해 내년 또 100만 주씩 한다고 합니다. 예, 세상에 이런 기업이 진짜, 이렇게 주주를 위한 기업이 참 한국엔 드문데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사는 이런 걸 만드니까 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전자공시 보고 다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합성피혁, 신발이 제일 많아요. 현대차의 자동차 내장재도 들어가요. 그래서 나이키는 점유율 1위로 알려져 있고, 현대차 그룹에도 공급하고 있고, 자회사 최신물산이 여성 니트의류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도 옛날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최신물산의 주요 고객인 메이시스 같은 데고, 합성피혁을 쓰는 건, 천연피혁은 동물 이제 가죽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좀 동물 보호 부분이 있어 좀 어렵고, 폴리우레탄과 PVC 쓰는데 PVC는 유해성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폴리우레탄 씁니다. 그래서 내마모성, 방수성 이런 거 다 우수하고, 국내에는 이제 덕성과 대오나성이 경쟁사고, 이제 대만에는 샴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제우스도 실적이 지난 4분기 좋았고요. 세정장비 씻어주는, 요게 하나씩 하는 거. 얘는 여러 개, 저 CD 플레이어 같은 걸, 저게 웨이퍼인데 저걸 여러 개 넣어서 그냥 한 번에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폴론이라는 이제 장비고, 그래서 반도체 미세화가 되면서 오염물질 같은 거 정말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정 장비가 너무 중요하죠. 앞으로 세정 장비 수요는 꾸준히 더 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싱글이냐 배치냐 이런 좀 부분이 있는데, 배치는 낸드에 주로 쓰이고 요거는 이제 반도체 미세 공정에 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자회사 JT라는 이제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도 하고 있죠. 로봇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세정 장비가 주로 어디 들어가냐면 요런데, HBM 공정할 때 요런데 이런 오염 물질이 있거든요. 요런데 요걸 이제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HBM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적 좋아졌죠. 이익도 많이 늘고, 수주는 조금 줄고 있어요. 요게 좀 아쉽고, 그렇지만 어쨌든 늘어난 이익에도 주가가 안 가서 좀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로봇도 있습니다. 육축 다관절 로봇, 이렇게 뭐 술 따르는 로봇, 요게 병렬열 로봇인데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오잖아요. 얘를 찍어서 옮겨줘요. 찍어서 옮기고, 물품 같은 거 자동으로. 이제 그런 로봇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카페24 너무 올라서 요즘에 뭐 저도 잘 이렇게 언급은 안 해드리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주가 진짜 거의 한 3배 올라가지고 여기서 투자하는 건 좀 쉽진 않지만 뭐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이게 파란색 진한 게 올해 분기별 거래액입니다. 쇼핑몰. 예, 압도적이죠. 예, 실적 잘 나왔고 쇼핑몰 구축하고 결제 이런 거 해주는 대행 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인터넷에서 팔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카페24에 문의를 하시면 되죠. 거기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인 주요 고객사 1인 자영업자, 소규모 기업, 대형 엔터사도 있어요. 하나이글스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일란다 같은 유명한 의류 회사도 이제 고객사죠. 그리고 이제 핵심은 유튜브 쇼핑이죠.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이제 1% 점유율을 예상하는데 일단 4분기에 쇼핑 거래액이 무려 11.3. 국내 온라인 쇼핑이 1.2밖에 성장을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성장을 꾸준히 했고 많이 하고 있고 식품, 생활건강, 화장품 이런 비패션 카테고리가 성장하고 있고 유튜브 이게 튜브가 아니라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죄송합니다. 유튜브와 협업을 해가지고 유튜브 쇼핑 파트너로서도 지속 성장하고 있고 AI 활용해서 인건비도 줄였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성장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정말 유명하신 그 히붑든 씨라는 분이죠. 이게 그 약간 헬스. 예.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스토어라는 게 달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분이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산 XNNN의 아이디 이게 텔레그램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분도 되게 데이터 많이들 주시는데 카페24 유튜브 제휴 프로그램이래요. 제품 및 브랜드 셀러 수가 이렇게 늘었어요. 카페24랑 유튜브 제휴에 쇼핑하지 업체들이 엄청 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 여기 왜 겹쳐 있나요? 제가 이거 어제 쉬는 날 만들면서 급했나 봅니다. 아 이거 만드는데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요거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이건 자료고요. 전자상거래 시장은 10% 이하 성장인데 라이브 커머스, 동영상 이쪽 상거래는 50%. 그 유튜브 점유율이 앞으로 1.9%까지 올라갈 거래요. 그러면 당연히 카페24의 이 매출은 증가하겠죠. 그걸 이제 지금 반영해서 근데 언젠간 카페24도 한번 휘청일 겁니다. 영원히 오르는 건 없어요. 이제 그때를 한번 그때 내가 진입을 할지 그걸 좀 고민해 보시고 지금은 공부만 하세요. 지금 이제 제가 이게 2만 원대면은 또 다를 텐데 2만 원대 한참 있었는데 지금 6만 원대라 지금 접근은 좀 쉽지 않습니다. 동성화인텍 한국화분 같이 설명드릴게요. LNG에 들어가는 이런 보냉제. 예. 보냉제가 뭐죠? LNG를 담는 통인데 그 화물창이라 그래요. 거기 외벽이에요. 열이 절대로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단열재입니다. 근데 실적이 좋았는데 환율 효과가 컸고 보냉제 생산 능력이 이제 연간 20척에 34척으로 증가했고 기화율이 뭐냐면 BOR이 뭐냐면 그 LNG를 담았잖아요. 이 화물창에 얘가 이제 운송하는 과정에서 얘가 기체로 바뀌기도 해요. 100% 그거를 막을 수가 없대요.
예, 액체 상태를 기체가 되기도 해요. 그럼 기체 상태 날아가죠. 그러면 저걸 기화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기체가 많이 되니까. 엄청 손해죠. 나는 LNG를 100만 톤 갖고 오길 원하는데 기화율이 높아가지고 100만 톤이 아니고 나중에 미국에서 한국 왔는데 90만 톤 남아봐요. 10만 톤 날아가 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기화율은 무조건 낮아야 돼요. 근데 이런 면에서 동성화인텍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고 기화율이 0.1% 이하여야 됩니다. 그거를 요구하는데 그걸 해주고 있고 또 원재료가 MDI인데 MDI 가격이 유가 연동, 요새 유가 급락했죠. 그리고 LNG 수주가 잘 되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요 파란색 수주 잔고 폭발, 영업이익도 급증했습니다. 화물창 양대 산맥은 뭐냐면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로열티를 줘요.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거 직접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만들고 요 안에 그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이 만드는 그 방금 말씀 본행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예요. 마크3 플렉스 플러스 NO96 슈퍼 플러스인데 이 두 가지인데 얘가 기화율이 훨씬 낮았어요. 그래서 삼성과 현대중공업 이쪽 썼고 대우조선 요걸 썼어요. 과거 중국하고. 예, 기화율이 0.07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요거는 NO96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건 기화율이 되게 높아요. 1.2 정도. 근데 슈퍼플러스는 이제 여기다가 폴리우레탄 폼을 넣어버린 거예요. RPUF라고. 요걸 넣으니까 기화율이 이제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걸 씁니다. 요걸 쓰는 고객사들도 있는 거죠. 요 두 가지가 이제 양대 산맥이다. 그리고 LNG는 기체 상태. 그러면 왜 천연가스를 그냥 운송하면 되지? 이제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 아니 가스를 그냥 배에 실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가스는요. 기체 상태는 부피가 너무 커요. 안 돼요. 운송 못 돼요. 부피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배에 실어서 가요? 부피를 줄여야 돼요. 이만한 부피가 아니라 줄여요. 그래서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600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운송이 유명한 거예요. 한국카본도 동성화인텍 경쟁사예요. 그래서 지금 수주잔고 폭발하죠. 여기 녹색선. 이익도 본격화. 이게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화재 사고 나가지고 밀양에. 그래서 경쟁사한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뒤처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거 극복을 했고 이번에 그 어쨌든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증설해가지고 화재 사고 이후 기존 23척에서 34척까지 늘렸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아까 NO96 슈퍼플러스 있죠. 요거를 공급했어요. 여기 들어가는 부분에. 그래서 하나오션 원래는 고객사가 하나오션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오션까지 이제 고객사를 늘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가 한국 신소재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랑도 이제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유리섬유, 탄소섬유. 그래서 LNG 본행제, 중간재가 저런 유리섬유 같은 걸 넣거든요. 근데 이제 원재료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 이제 배터리 뭐 보호하는 데도 들어가고 케이스 이런데 다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그 건물 위에 요런 데 있죠. 예, 요런 데도 들어가고 유리 섬유 같은 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 천장, 판 이런 데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 소재. 요 회사랑 이제 합병을 했고 근데 동성화인텍은 거의 대부분 저 본행제만 하는 회사고 한국카본은 좀 사업이 약간 다양해요. 뭐 우주항공 소재도 있고 그래서 한국카본은 물론 뭐 제일 중요한 게 본행제긴 한데 좀 사업부가 조금 여러 개가 있다.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TSE는 이제 프로브카드 만드는 기업입니다. 프로브카드가 뭐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웨이퍼가 있으면 프로브카드가 딱 붙어가지고 검사를 해요. 웨이퍼를 정기적으로. 그거랑 소켓, 뭐 ISC가 하는 그런 소켓 있죠. 여기다 딱. 그러니까 프로브카드는 웨이퍼 있죠. 웨이퍼는 그냥 반도체잖아요. 아직 자르기 전에. 그걸 검사하는 전공정에 쓰이고 테스트 소켓은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다 자르면 네모난 칩들이 나오죠. 이걸 이제 패키징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게 쓸 수 있는지 마지막에 검사하는 후공정이에요. 이 두 가지 같이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주로 그 프로브카드가 좀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았고 프로브카드 테스트 인터스페이스 보드라는 이제 부품, 소켓 이런 걸 하고 자회사도 많아요. 타이거 일렉, 또 메가터치 이런 기업들을 이제 보여요. 요게 프로브카드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여기 이제 웨이퍼 여기 있거든요. 닿아서 검사를 합니다. 요건 소켓이고 만들어진 네모난 칩을 거기다 꽂아버리죠. 네.
그래서 TSE 보시면 지금 실적 괜찮죠. 돌아섰죠. 주가는 좀 낮은데 이익은 올라왔는데 주가는 낮고. 근데 제일 좀 어려운 게 이 프로브 카드 시장이 우리나라는 대부분 낸드용으로 공급을 해요. 한국은. TSE도. 뭐 PMT 이런 회사들도 낸드용인데 원래 디램용이 진짜 좀 알짜거든요. 근데 여기는 폼팩터라하고 MJC라는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드디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해요. 작년에 중국의 CXMT에 디램용 공급 시작했고 올해는 아마 마이크론에도 들어가지 않겠냐. 근데 여기 만약에 마이크론에 들어가면 지금 테스트 중이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삼성도 채택할 수도 있겠죠. 하이닉스도. 그래서 TSE는 저걸 기대를 해봐야 돼요. 디램용 프로브 카드를 공급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 어쨌든 프로브 카드 4분기 매출 이번에 급증했고, 테스트 소켓도 좋고 자회사들도 다 성장하고 있어서 여러 면에서는 좋지만 반도체가 좀 관세 불확실성이 있어서 주가는 좀 답답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동진세미캠 참 IR 안 합니다. IR 좀 해주세요, 제발. 근데 매 분기 실적이 참 좋아서 놀라워요. 아무튼 여기 빛을 쏘면 여기 마스크에 회로가 그려져 있고 이 렌즈를 통해서 이 밑으로 여기 웨이퍼죠. 동그란 웨이퍼에 이 회로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 강강액이라는 특수 소재를 발라줘야 돼요. 저 보라색. 저거 만드는 회사가 동진세미캠이에요. 저 강강액. 여기. 사나하게 형성된 웨이퍼에 그걸 발라주는 거. 빛에 민감해요, 되게. 그래서 회로 패턴을 그릴 수 있죠. 한마디로 물감 같은 거죠. 미리 물감을 여기 도화지에다가 물감을 미리 딱 넣어놓고 우리가 붓으로 그냥 그림 그린다 라는 뭐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강강액도 종류가 많아요. KRF, 요게 낸드에 쓰여요. 그래서 3D 낸드 단수 올라가니까 좋을 것 같고, RP는 뭐냐면 이제 D램이나 파운드리에 쓰이고 EUV에 쓰이는 것도 또 따로 있어요. 여기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데 동진도 이제 그 국산화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 실리콘 응급제도 개발하고 있고, 소재 최강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실적은 좋은데 그게 좀 아쉽죠. 자, 그리고 이제 대양전기공업은 나도 LNG선 수혜다. 저 방폭등 있죠? LNG선이나 이런 조명 있죠? 선박 조명등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죠. 여기가 비중이 제일 높고, 그다음 방산, 이 배전반이에요. 이런 기차나 그 무기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군함 있죠. 이런 데 들어가는 다양한 뭐 배전반이나 시스템, 그리고 무인 뭐죠? 잠수함도 만들고 자동차용 센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모든 조선사에 공급하고 조선사 수주에 후행하는, 그러니까 숨겨진 사실 수혜주거든요. 근데 사실 대양전기공업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방사는 뭐냐면 함내.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내 통신체계, 함속 측정장치, 항법장치, 어뢰 탐지기. 이거 군함이나 해군에 들어가죠. 지금 미국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군함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군함을 우리나라가 건조해주기 만약에 시작한다면 먼저 생각하실 게 대양전기예요. 하나시스템하고. 하나시스템도 군함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양전기, 하나시스템. 요건 이제. 근데 하나는 너무 올랐으니까 대양전기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요 사업이 요겁니다. 압력 센서, 조명, 수중 로봇, 뭐 통신, 전기전자, 철도, 배전반 이런 거 하고 있고, 자동차의 압력 센서 뭐냐면 이 되게 작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자동차에 들어가서 바퀴를 제어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스핀아웃은 이게 이제 그 차량이 이렇게 코너링 돌 때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이 코너링 하다가 안쪽으로 접지력을 잃어가지고, 드리프트 아웃은 바깥으로 차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 이게 차를 돌 때 이게 너무 빨리 돌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죠. 뭐 우리 보면 그 특히 레이서 분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드리프트 아웃이라고 그래서 확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코너 속도가 너무 높으면 차가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그거를 사고 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자동으로 조절해줘요. 압력 센서가 딱 보고 바퀴에 제동을 걸어버립니다. 조향이 되가 불가능할 때. 그래서 안전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ABS나 TCS 같은데 기본적으로 탑재됩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압력 센서는 국산화에 성공도 했고 해외에서 봤던 걸 이제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압력 센서랑 수소 탱크용 압력 센서인데 이게 대부분 이제 자동차용이죠. 수죠. 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대양전기공업이 이런 게 있고, 선박용 조명 수주, 철도 센서 수주가 다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전망, 저희 당사 자료인데 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미코,
올리고 내리고 온도 조절, 히터 만드는 거예요. 히터, 온도 조절기. 그래서 원래는 이 반도체 세라믹 파우더 있죠. 요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게 이제 코팅할 때, 반도체 코팅할 때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부품 이제 제조하는데 고기능성 부품이고 단가도 꽤 높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의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세라믹 파우더 매출 성장하면서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4분기에 작년에 큰 폭 성장을 했고, 자회사가 이제 코미코가 있죠. 예, 그래서 지분도 갖고 있고, 신규 사업이 이제 후공정용 히터랑 파츠예요. 후공정, HBM이 들어가는 거. 열압착을 하거든요. 이렇게 딱 열을 딱 할 때 그 열을 해주는 그 히터, 그걸 만들고 거기 들어가는 부품도 만들어요. 진단기기 회사는 이제 매각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펄스 히트라고 하는데 요겁니다. 펄스 히트는 여기 D램 이게 8단짜리 12단, 이 16단을 같은 층으로 쌓아야 돼요. 참 어렵죠. 점점 얇아지죠. 그래서 정말 열 관리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예. 그 열을 고르게 거기다 넣어줘야 돼요. 진짜 어렵죠. 근데 펄스 히터가 여기다가 열을 고르게 싹 쏴주는 장비입니다. 열로 붙이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 16층짜리.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층수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층은 많은데 두께가 얇아지니까 막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불량률이 증가하는데, 그래서 펄스 히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펄스 히터 이제 경쟁사랑 비교하면 미코가 생산 능력도 증설하고 있고 단가는 오히려 싸고, 예. 그리고 리드 타임은 좀 길죠. 예. 리드 타임이 이제 주문한 다음에 좀 이제 납기하는 거고, 요게 높다는 게 아무튼 뭐 빨리 해준다는 뭐 그런 의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요건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객사 대응은 되게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는 높고 소극적 대응해 주는데, 예, 아니에요. 정말 이제 미코는 이걸 고객을 위해서 빨리 이제 잘해주는 거죠. 이게 펄스 히터고, 요게 요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보시면 여기 밑에 여기 보이세요? 열을 쏴주는 거예요. 위에서 쫙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을 쏴주는 순간 온도가 확 오르겠죠. 그랬다가 온도를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식혀요. 식혀줘야 돼요. 쿨링도 필요해요. 그래야 붙죠. 온도가 식어야 붙어요. 나중에 굳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올렸다 멈추고 올렸다 멈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식힙니다. 천천히. 요게 펄스 히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숄더볼 밑으로 열을 그냥 촥 넣어줍니다. 요걸 만드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가 미코가 현대중공업의 그 파워 시스템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이건 이제 잘 알려진 건 아닌데 올해 1분기부터 연결 편입되는데, 그 선박용 스크러버 있죠. 그러니까 요새 그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해야 되죠. 그럴 때 필요한 것 중에 스크러버 있어요. 스크러버가 이제 그 이산화탄소나 이런 유해물질, 황산화물 요거 배출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스크러버가 원래 주력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요새 핫하잖아요. 그래서 주가 제일 많이 간 게 어디예요? BHI죠. BHI가 이거 HRSG 세계 1위입니다. 요거거든요. LNG 공급, 뭐 송전선 이렇게 해가지고 배열에서 보일.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제가 설명드렸죠. 자, LNG가 가스를 보내면 이걸 이용해서 이 그 터빈이 터빈의 증기로 전기를 만들고 보냅니다. 송전해요. 또 한 가지, 근데 여기서 폐열이 나와요. 버려야 되는 열. 이걸 이용해서 다시 회수한 다음에 여기서 또 증기로 만들어서 터빈을 또 한 번 더 보내요. 여기다. 그래서 또 돌려요. 2번 돌리죠. 이걸 HRSG 여기. 요거에 이제 BHI가 하는 거고. 근데 요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도 그동안 95대의 HRSG를 납품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알려지지 않은 거죠, 시장에.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회사가 BHI랑 S&T 에너지인데 현대중공업 파워도 수혜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요 지분을 69.46% 미코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주목할 필요 있고, 13번째가 코미코고 중복 상장 안 합니다. 잘했어요. 그래요. 제발 하지 마세요. 왜 중복 상장 한다고 그래서 그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주가는 박살나고. 네. 이 회사는 세정 코팅하는 거예요. 세정은 뭐죠? 세탁. 코팅은 드라이 클리닝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오래 쓸 수 있게. 요거 전문 기업이고, 매출 60%가 이제 메모리인데 D램인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미코 세라믹스를 이제 편입을 하게 됐죠. 근데 저 미코 세라믹스가 진짜 알짜거든요. 근데 얘를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미코 세라믹스를. 뭐죠?
미코세라믹스 그 상장하려고 그랬어요. 중복 상장이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중복 상장. 그 주가가 곤두박질. 근데 다행히 안 하기로 확정했고 합병한다고 합니다. 합병이 좋죠, 차라리. 예, 중복 상장보다는 합병을 하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죠. 그리고 중국 비중이 높아요. 이게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중국 회사들이 소재나 부품을 원해요. 이제 본격 생산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 중국 노출도가 높은 게 지금은 악재가 아니죠. 그래서 중국 노출도도 높고 또 ALD 장비, 원자층 증착 장비는 미세 공정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세라믹 부품이 있어요. 요것도 그래서 전 세계 1위 업체에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여러 면에서 좋죠. 그래서 이익 폭발, 이익은 증가, 주가는 중복 상장으로 완전히 급락했다가 이제 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중복 상장 이슈 없어졌고 세정과 코팅합니다. 세정은 노광, 현상, 식각, 증착 이런 데 다 필요합니다. 세정, 예, 부품 깨끗하게 해주고 코팅은 오래 쓸 수 있게. 예, 그러면 계속 부품 그 수명이 연장되겠죠. 그리고 불량을 없애주니까 예, 오래 쓸 수 있게 그 이제 수율도 개선될 거고 이게 미코세라믹스인데 요 세라믹 히터 있거든요. 요 세라믹 히터가 ALD나 이런 데 장비에 열을 가해주는 장비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부품이죠. 세라믹 히터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어요. 저거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ASM이 전 세계 1위 ALD 장비 회사인데 우리나라엔 유진테크나 주성, 원익 IPS가 있지만 전 세계 1위는 ASM입니다. 저 회사에 공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걸로 성장을 지금 해서 좀 굉장히 알짜 회사인데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자, 14번째 원택. 원택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죠. 올리지오로 되게 유명하죠. 올리지오 X까지 나왔고 그래서 미용 투어 열풍인데 저도 사실 고백을 하자면 요즘에 피부과를 좀 다니고 있어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이후 저는 이제 선크림을 안 바르고 다녀가지고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바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아예 안 발랐거든요. 얼굴에 뭐 바르는 게 없었어요. 그냥 스킨 로션만 딱 하고 끝. 그랬는데 후회했어요. 이게 왜냐면 요런 데 막 제가 뭐 검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김이라 그러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피부과를 갔더니 이제 그런 레이저 시술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효과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딱 지금 2번 해가지고 예. 앞으로 꾸준히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미용 의료기기를 이제 그 피부과 가서 이런 걸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이 원택 같은 경우는 고주파랑 초음파 제품을 쓰는데 이제 올리지오랑 올리지오 X가 핵심이고 레이저 기기도 있어요. 레이저 같은 걸로 이제 색소 변환 같은 거 이제 없애주고 이름이 피코케어 라비앙. 라비앙이 보통 이제 옛날에 브라질 많이 갔는데 요즘 이제 태국 같은데 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태국이 큰 역할을 했어요. 태국이 997% 성장, 브라질이 반토막, 두 개 합쳤더니 1%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부진을 태국이 잡아줬어요. 그래서 원택이 기사회생했습니다. 내수도 좋아질 것 같고 내수는 소모품 매출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피부과에 외국인들 많이 오니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지금 많이 들어오고 중국인이 점점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택의 수혜는 예상이 되고 이게 올리지오입니다. 이쪽에 있는 게. 이렇게 리프팅, 팔자주름, 턱주름 이렇게 주름 개선해 주는 거예요. 리프팅. 레이저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기미가 있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제거하는 게 레이저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의 주름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개선해 주는 게 저런 이제 리프팅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리조의 장점이 좀 덜 아프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 가능하고 써마지라는 회사가 정말 유명한데 글로벌 기업 중에 이게 되게 비싼 거 봐요. 600샷 시술 가격이 200만 원인데 여긴 80만 원 내외고 이 오른쪽에 보면 이게 좀 더 개량형 모델 올리조 X. 근데 시술 가격이 무려 2배예요. 기존 거보다. 출력이 엄청 좋고 지속력. 근데 통증 감소 위에 쿨링 기능을 2.5배나 향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품들이 여기서 국내에서 좀 인기를 계속 끌 것 같고 또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올 때 또 피부과에서 많이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LTC는 그 실적 좋은데 아쉬워요.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가 요새 불확실성이 크니까. 근데 어쨌든 LTC 트럼프 반도체 살려내 이런 내용인데 LTC가
주로 어쨌든 이제 세정 같은 거 또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깨끗하죠. 오염물질 보이세요? 위에 이런 거 없애는 거죠. 실적 좋아졌고, 그리고 이 자회사가 몇 개 있어요. LT캠, 이게 소재 만드는 회사고, 뭐 낸드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리고 자회사 LSE는 반도체 장비입니다. 이게 세정 장비예요. 예, 이런 자회사들을 갖고 있고, 세정 장비 비중이 커요. 핵심은 무진전자라고 있습니다. 예, 무진전자. 그리고 HSM은 뭐냐면 신규 소재인데 3D 낸드 공장에서 요 니트라이드란 요 회색, 얇은 회색 있죠. 얘를 없애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에. 그걸 하는데 거의 솔브레인이 독점인데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무진전자가 원래 하이닉스의 세정 장비 옛날에 많이 납품하던 기업인데 삼성전자, 세메스처럼 SK하이닉스랑 무진전자 서로 굉장히 끈끈했대요. 근데 무진전자 임원이 장비 기술을 중국 유출해가지고 신뢰가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 한번 알려드렸던 내용 같아요. 그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세정 장비 공급선을 이제 변경해버린 거예요. 근데 워낙 기술력이 좋아요. 그래서 일부 물량을 공급을 안 받을 수는 없었다. 그 정도로 대체 불가능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 무진전자가 이 세정 사업부 있죠. 장비를 LTC에 매각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LTC가 인수한 거죠. 그래서 예, 이 인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LTC한테 되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설명해드렸고, 그래서 정말 긴 시간 동안 그 4분기 실적 발표 뭐 한두 개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예,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총 한 달이 걸쳐서 예, 그 국내 4분기 실적까지. 근데 매분기 이렇게 실적 보고 공부도 하고 하면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저도 도움 많이 되고, 아,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좀 괜찮구나. 근데 연속적으로 좋아질지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가지고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